네, 안녕하세요. 이동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시장입니다. 최근에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는 무빙 네.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 무빙 홍보 세트장에 네. 갔다 왔습니다. 이 삼청동 안국사거리? 네, 거기 그쪽에 홍보 그 시설을 만들어 놔가지고 가족끼리 가서 닭강정과 슬러시를 먹고 왔습니다. 왜 닭강정을 주는지 아세요? 아니요. 그 무빙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돈가스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닭강정과 돈가스를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오징어 게임 같은 거다. 약간 일종의. 그 무빙을 제가 봤는데 보면서 되게 반가운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작품을 그리는 원작자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강풀이죠. 예, 강풀입니다. 네. 강풀이란 사람을 아신다면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나라 웹툰을 조금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강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우리나라 웹툰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웹툰은 원래 이제 예전에는 요 이전 단계에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만화책이었죠. 만화책. 근데 우리나라가 한류가 처음 시작된 게 1994년이거든요. 그 즈음이 이제 한류가 처음 시작된 해로 이제 기록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잘 생각해 보시면 실장님 TV에서 지상파 TV에서 판관 포청천 이후로 해외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해외 드라마. KBS, MBC, SBS 이렇게 지상파에서 외국 드라마 더빙해서 판관 포청천과 X5 이후로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없죠.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만 봐요. 지상파에서는 뭐 케이블과 이런 여러 가지는 OTT는 이제 뭐 굉장히 많지만 그리고 시트콤 중에 뭐라 그러죠? 코스비 가족이었나? 그거 이후로 외국 시트콤 보신 적 있어요? 지상파에서. 그거 뭐지? 히메나 선생님 나오는 거 뭐지? 그럼 더 옛날 아닌가? 나이가 나오네요. 이런 거 히메나 쌤 아시면 40대 중반 이상입니다. 우리는 그 어렵다는 시트콤도 결국 지붕 띠고 할킥, 뭐 남셋 여셋 이런 걸 다 우리나라 것만 보죠. 네네. 일단 음악 얘기해 보면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명 DJ는 라디오의 명 DJ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김기덕 2시의 데이트. 이종환.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 다 팝송을 주로 했었잖아요. 네네. 지금은 다 대중 K-팝을 듣죠. 배철수밖에 없죠. 배철수만 꿋꿋하게 지금 살아남았잖아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대중음악 가운데서 자국의 음악을 이렇게 많이 듣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한 3위일 거야. 그렇죠. 미국, 영국 빼고는 우리나라일 거야. 그렇죠. 그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헐리우드 영화에 비해서 자국 영화의 비율이 50% 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나라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가 8월 15일날 개봉했잖아요. 네. 그 개봉하면서 개봉 일자를 신경 쓴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일 거야. 왜냐? 우리는 밀수가 더 세거든. 그렇죠. 김혜수가 더 세다고. 아니면 뭐 송강호, 뭐 이병헌, 뭐 이런 배우들이 더 세니까 황정민, 하정우, 이런 이정재 이런 배우들 눈치를 봐야 돼요. 크리스토퍼 놀란, 이병헌 눈치를 봐야 된다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영화도 자국 영화 보고, 드라마도 자국 드라마 보고, 음악도 자국 음악을 듣고, 이 모든 걸 자국 컨텐츠만 이렇게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정말 미국 말고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미국 그 대중문화에 관계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신경 쓴다는 건 너무 놀라운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걸 이렇게 즐기는데 소비하는데 그래도 사람들 마음 한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그 90년대 학번까지는 그 음악을 우리나라 음악 뭐 서태지를 듣고 뭐 듀스를 듣고 막 들으면서도 오로지 만화책만은 우리는 일본 걸 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죠? 이게 좌에서 우로 넘기는 네. 그 위에서 이렇게 되고 막 그래서 가끔 순서가 야 이거 어디부터 봐야 되냐 이거 헷갈리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드래곤볼이든 뭐 소년탐정 김전일이든 이런 단행본 만화책.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를 지나면서 그랬어요. 야 모든 거를 우리가 다 대중문화 영화든 뭐든 일본을 읽어도 야 만화는 안 된다 우리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되는데요 하고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을 보면 그게 바로 이제 웹툰입니다. 그 다음과 네이버가 다음이 먼저 했죠. 다음과 네이버 중에 이제 이 포털에서 하면서 이
만화를 그렸던 사람들을 웹툰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걸 제가 이게 사실 공부를 해봤거든요. 예전에 대학 강의 때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영화 시나리오를 썼을 때도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화계 그때 90년대 후반 2000대 초반만 하더라도 정말 그 소설 쓰던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영화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시나리오 써가지고 상 받고 막 이랬지만 그 판에 있을 때 보니까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시나리오 작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점? 뭘까요? 100편의 시나리오를 쓰면 그중에 두세 편만 영화화가 돼요. 나머지 이 시나리오라는 것은 찍혀지기 위한 글이잖아요. 네네. 찍혀지지 않으면 쓰레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야. 영화화되는 작품이 너무 적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시나리오 작가야. 근데 잘 쓴 것 같아. 그러면 감독이야. 그러면 감독님한테 보여드리잖아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게 막 돈다고 시나리오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 이 아이디어 내 작품이 뺏길 가능성도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저작권 등록이 안 되니까. 네, 그거랑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잘 생각해 보시면 어느 시점에선가 굉장히 비슷한 설정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아저씨가 잘 되고 나서 그런 류 영화 막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두려운 게 내가 입봉을 못하는 것도 두려운데 내 컨텐츠를 뺏길까봐 두려워한 거예요. 이 지점을 제가 웹툰 PD들이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야 일단 네가 이거 웹툰부터 올리면 이거 네 컨텐츠 되는 거야. 너무 솔깃하죠. 근데 문제가 뭐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림 못 그리는데요. Don't worry, man. 데려오는 거야. 그림 잘 그리네. 만화과나 이런 데서 보면 그림은 그리는데 또 자기 소재가 없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둘이 이렇게 만나게 팀을 만들어서 그리고 심지어 월급제 제한. 이건 정말 엄청난 제한이었거든요. 한 달에 얼마 이상 최저 얼마를 주고 월급을 주고 조회수에 따라서 돈을 더 주겠다. 이거를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건데 그때는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 제안을 받고 빨리 웹툰으로 건너간 애들이 있어요. 근데 반신반의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겠죠. 난 영화로 바로 하고 싶지 그렇게 공개하고 싶지 않아. 이런 거 있죠. 그랬는데 이제 이게 다음 이렇게 되면서 정말 사람들이 뭐예요? 단행본 만화책은 책을 넘기는 거였는데 야 이제 끝났다 만화는 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엔 그래서 막 만화 그 스캔본 막 불법으로 떠돌아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웹툰은 어떻게 스크롤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스크롤 이렇게 위로 내리는 거죠. 아래로. 그러면서 만화를 보게 되는 문화가 생긴 거죠. 네네. 데스크탑에서. 그래서 빨리 문화를 접한 애들이 이제 보면서 막 와 이거 재밌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도 그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였던 거죠. 야 나 그림 못 그리는데 나 어떻게 웹툰을 하겠어. 나 웹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너무 스토리는 좋은데 나 그림 너무 못 그려. 어려워. 이거를 타파한 딱 2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강풀이야. 강풀 너무 스토리는 좋은데 그림은 이런 거 내가 해도 그리겠다 이거. 그랬잖아요. 사실 그림체가. 그렇죠. 네. 그게 뭐 사람은 한 3명 정도로 갖고 돌려막고 그러니까 너무 이 그림의 수준을 낮춰놓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 정도는 나도 그리겠는데? 졸라맨보다 조금 더 잘 그리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되겠다. 스토리만 했으면 되는구나. 웹툰인데 만화가 그림이 아니라 만화가 스토리구나 라는 것을 강풀이 깨우쳐 준 거죠. 근데 그리고 두 번째가 이말년인 거예요. 그렇지. 야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야 이게 병맛이라 그러나 그때? 네. 근데 이 2명이 저는 되게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웹툰 초기에 굉장한 스타는 윤태호였는데 윤태호는 누구죠? 허영만의 문화생이었잖아요. 윤태호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전 만화 세대의 그 이제 문화생 출신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림도 글도 굉장히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배생이 뛰어난. 그렇죠. 네. 거기는 이제 자기도 문화생을 두고 하니까. 근데 이제 강풀과 이런 이말년은 혼자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반응이 폭발적인 거야. 여기서 제가 볼 때 한국인의 정말 독특한 특징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유학생활 할 때 느낀 건데 잘 봐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 사람도 특이한 것 같아. 이거 웹툰 문화에 대해서 논문을 읽어보면 이걸 다르게 설명하는데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실장님, 네. 나는 스토리 좀 있어. 내가 책도 좀 받고 나 좀 시나리오도 좀 쓰는 것 같아. 근데 그림이 좀 안 돼. 근데 오늘 다음 웹툰을 봤는데 강풀 게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생각 들겠어요? 와 어떤 생각 들겠어요? 씨발 나도 하겠네.
하겠네. 그냥 한다니까? 아, 이거 뭐 나도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보통은 제가 경험한 외국 애들은 와, 얘 정말 대단하다. 얘 어떻게 이런 걸까지 이렇게 했지? 이런 그림체로도 이런 좋은 스토리를 담았구나. 와, 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보통은 리스펙하지. 그 팬이 되거나 더 막 이렇게 열광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뭐 씨발 나도 하겠는데? 이걸 제가 좀 여러분 죄송한데 약간 욕스럽지만 이 어감이 중요한 게 이 씨바의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있다니까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그림 좀 그리는 애, 스토리 좀 있는 애들이 막 정말 여기에 엄청나게 이 생태계를 뛰어든 거예요. 그렇죠. 많이. 생태계는 종이 다양할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그 별의별 애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잘된 애들이 막 나오면서 웹툰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나는 이 정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웹툰에서 정말 꽃을 발한 거고, 그리고 음악, 아이돌, 특히 드라마에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드라마 생각하면 드라마 작가, 우리 생각할 때 뭐 어릴 적에 김수현이니 아니면 막 그 사극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야, 그거는 정말 막 어떤 대가들이 하는 거야. 톨스토이 같은 느낌이야. 그런데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드라마 뭐죠? 그 비밀의 숲 쓴 작가가 있어요. 이수연이라는 작가인데 그분은 직장 출퇴근하면서 틈틈이 써서 그 드라마를 썼거든요. 비밀의 숲 조승우가 나온. 이런 게 왜 가능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거야. 나는 뭐 직장인 다니긴 하지만 뭐 나도 하겠는데 저거? 이게 되게 강해요. 우리가 한국인처럼 저는 이렇게 강한 사람이 별로 못 봤어요. 그 주변에 잘 보시면 뭐 좀 한다는 애들은 뭘 하잖아,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페야. 야, 그 카페를 차렸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아, 카페 뭐 커피. 야, 커피 이거 뭐 나도 내리겠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잖아 사실. 그래서 카페가 많아진 것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네. 나도 제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이 묘한 자신감이 근데 실제로 또 해낸 애들이 꽤 있어. 그렇죠. 많이 그러다가 없어지고 또 이렇게 다 진입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한국 이건 뭐 K 스피릿이라 해야 되나? 이거 약간 이게 일단 K 스피릿 같은 게 있어요. K 화이팅. 약간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웹툰에 정말 저는 많은 작가들이 뛰어들었다고 봐요. 이게 정말 처음에 만약에 윤태호 같은 작가들만 쫙 있다 생각해봐요. 이연세, 윤태호 막 이런 애들 쭉 있다 생각해봐. 그럼 약간 야 저건 뭐 저 두 가지 다 하고 그림도 잘 그려. 너 어떻게 아예 안 돼. 근데 강풀 뭐야 이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실제로 하면 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지는 않잖아. 그렇죠. 네. 그 스토리텔링 구성이라든가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풀을 정말 저는 훈장까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이미 줬나? 근데 이게 막 상 많이 받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산업의 진입장벽을 사람들한테 좀 낮춰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동네 치킨집이나 카페면 막 망하고 제로섬 게임이지만 컨텐츠 산업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강풀은 정말 대단하다.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 작품은 뭐 저평가됐다는 게 아니라 그 분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무빙을 많이 봐줘야 된다. 아니 근데 실제로 소재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 어떤 한국형 슈퍼내추럴에 관한 얘기인데 네네. 제가 다음에 이 무빙은 또 따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네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 아 근데 진짜 요즘 보면 영화들이 웹툰 기반 원작이 아닌 영화들을 오히려 더 찾기가 힘든. 그러면 지금은 그런 수준이죠 지금. 지금은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특히 드라마와 영화의 허브 저수지 역할이 웹툰 웹소설이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드라마화된 것도 정말 많잖아요. 이태원 클라스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웹툰이 드라마되고 있으니까 그게 있어요. 시대의 인재들이 다 어디 가 있냐를 볼 때 가장 정확한 바로미터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시대의 인재가 어디 가 있냐? 돈을 제일 많이 주는 데 가 있어요. 아 돈을 제일 많이 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뉘죠. 투자사에 가 있거나 아니면 문화 콘텐츠 쪽에서는 웹툰이나 드라마나 이쪽에 가 있는 거예요. 예능 이쪽에. 왜? 그쪽 작가 돈을 많이 주니까. 드라마만 하다가 편당 뭐 수억씩 주잖아요. 작가들이. 그러니까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재들은 영화보다 글로 가 있는 거예요. 왜 한국 영화 요새 재미없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재미없겠어? 돈을 더 많이 주는 드라마를 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인재들은 글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재가 어디 가 있냐? 돈 많이 주는 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이쪽으로 서서히 돈을 많이 주니까 글로 많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웹툰에서 이제 우리가 꼽아볼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작품 한 몇 점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꼽는 작품들이 있어요. 주변에 웹툰 전문가가 있는데 네.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네. 웹툰 하나도 몰라. 근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한 작품 한 10편 정도 꼽아봐서 알려달라 네네. 했던데 일단 실장님이 이제 제목이라 들어본 거
읽은 건 없을 것 같고 제목에 들어본 거 연애혁명. 아니요. 이건 들어봤을 거예요. 신과 함께. 그거는 영화로 성공했었죠. 네. 신과 함께. 이태원 클라스. 그것도 이름은 들어봤어요. 그렇죠. 드라마로. 네. 나 혼자만 레벨업. 안 들어봤어요. 마음의 소리. 마음의 소리는 알죠. 그 네. 유명한 웹툰이죠. 네. 유미의 세포들. 모르겠습니다. 이 드라마로 만들어서 김고은 나온 드라마였죠. 치즈 인 더 트랩. 이름만 들어봤어요. 스위트홈. 그거는 이제 넷플릭스에 넷플릭스로 있는 드라마 된 거죠. 외모 지상주의. 모르겠어요. 역시 이게 넷플릭스도 있고 복학왕. 그거는 기안84. 네. 좀 한 서너 작품 들어봤죠. 네네. 이거는 그냥 그의 어떤 약간 자기가 생각할 때 10편이니까 뭐 공신력 있고 이런 건 아닌데 저도 여기서는 한 절반 정도는 알겠는데 다 이게 웹툰이 원작이었어?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우리나라 K 컨텐츠의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요즘은 또 이제 웹소설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나 뭐 네네. 이런 히트작이 나오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